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가이던스가 명확한 투자 종목을 갖다 이야기 드리진 않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원전 관련주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전 잘 던지십니까? 동전 앞뒷면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잡을 때 나는 똥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래도 운을 좀 믿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모멘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길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체크해보고 갈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늘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종목 한국전력,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예를 들면 신나게 예를 들면 우상승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슈가 터졌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보통 보면 수익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접근해 가는 것이 일단 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전 잘 던지십니까? 저는 잘 못 던져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주로 리포트를 잘 못 드리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가지고요. 제 생각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수원에서 30조 규모로다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발주해서 진행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거긴 60조 규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비용이 절반이고 거긴 2배입니다. 여러분,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비용을 갖다가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비싸게 부른 곳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것, 특별히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 원조에 대한 약속, 보너스 알파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아마 프랑스하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또 체코한테 줄 만한 것들도 꽤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장관급 이상이 가서 많은 협상을 더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치코가 GDP가 높은 나라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30조도 큰 규모고요. 60조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저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경제 사정과 규모를 생각해 볼 때는 분명한 거는 효율성이라든지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생산 원가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제조 원가가 비싸지면. 그러면 그 향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를 공급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잘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큰 퀘스천만 그런 달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돈에는 장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MOU 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 KBS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런 것들을 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차트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투자 대상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런 종목들 이야기할 때는 한국 내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 들어가 버리면 또 상당히 또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정치적인 얘기 좀 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돼서 여러분 주가가 상승했고요. 다시 그것이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모멘텀이 반영이 됐냐라고 생각한다면 원전 관련된 건 모멘텀이 반영됐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반영된 것도 없고 그냥 원점 구간이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한국가스공사를 한 27,000원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수해서 한 1년 정도 들고 계시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예,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를 들면 뭐라 그러나요? 유틸리티이면서 어찌 보면 가치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 사안도 상당히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돌아갈 때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버커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은 또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으니까 혹시 원전 수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시간이 되면 절대 소외하지 않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2등평선 하방에서 공략해 주는 거는 한번 한 달 정도 들고 있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밸류업 들어왔고요. 거기다 영일만 우리 내용들도 같이 테마가 얽혀져서 주가가 더 올라갔을 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한전 KPS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전 내용이 원전을 갖다 주로 이제 메인테넌스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딱 돌아왔을 때 주가가 오르고 나면 다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내용들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는 이 정도 스펙은 좀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매수세가 몰려서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추가적으로 모니터는 단타급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내용이면 틀림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좀 그렇다. 차라리 이거 하려고 그러면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수주 내용도 기본적으로 체코원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내용들이 기본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슈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해당 결과가 7월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 그리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수급이 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동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영업이익이나 내용들이 뭐 크게 예를 들면 악화되거나 나빠진 내용은 없습니다. 뭐 보통 보면 이것들이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 것들은 과거에 수주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크 원전 모멘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야 동사가 성장성을 확보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야 이거 끄트머리 요거 저는 요것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요 원래 이번 달 발표였거든요. 그 사이에서 주가가 팍 이렇게 한번 쳤어요.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보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예를 들면 조금 자리 잡아서 뭐 타겟은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땐 이슈가 터진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 구간 정도 들어오면 여러분들 공략해 보질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00원 하단과 그죠? 18,000원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고 계시다가 다만 뭐만 보는 거다? 바로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빈 공간이니까요. 한 달 정도면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구간 3번 정도 털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18,000원 초반대에 보고 공략 포인트를 아마 저라면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건설 경기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도 오르긴 하는데요.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주가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글쎄, 이건 참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건설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했다 실패하시면 분명히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셔야 되면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걸 갖고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단 싸니까 62동 평균선 이거 지금 올라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왜 오르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이니까 그나마 건설 경기도 안 좋아서
왜냐면 출구를 하려고 그러면 전 나중에 빠져나올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싼 맛에 덤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들어갈 만하죠. 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이등평균 크로스하고 이렇게 쭉 들고 다시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딱 하루 만에 예를 들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어떻게 참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동전 앞뒤면 던지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시고 싶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전력을 투자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나중에 결과물이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국전력이더라. 수익을 많이 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들, 모멘텀을 한번 팍 치는 것들은 제가 뒷단에 해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대형건설의 확률이 높고요. 한전 KPS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언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참조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